법무부는 검찰의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해서는 안 될 날치기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반면 윤석열 총장의 기소 명령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따르지 않은 항명사태라는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만만치 않습니다. 날치기 기소인지 아니면 항명사태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우선 법무부 주장부터 따져보죠.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뭡니까? 예, 서울중앙지검에 이 위임 전결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안마다 최종 결재권자와 전결자가 누군지 정해놓은 거죠. 예. 자, 이 규정을 보면요, 이 불구속 기소의 경우에는 이 중요 사건이면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받게 돼 있고 일반 사건이라면 이 차장검사가 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무부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에 청와대 비서관, 즉 1급 공무원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중요 사건으로 봐야 하고 이 검사장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송경호 3차장이 검사장의 결재 없이 전결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절차 위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절차를 위반한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대검은 왜 정당한 기소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정이요, 이 송 차장의 단독으로 내린 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서 됐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청법에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검찰총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즉 이 지검장의 결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윤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면 공소 제기는 적법하다는 거죠. 자, 특히 수사팀에 거듭된 결재 요청에도 이 지검장이 꿈쩍도 하지 않자 지난 22일과 23일에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4번이나 이 기소권을 결재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지검장이 항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지검장 측은 기소를 하지 않으려고 결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더 보완하려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검찰총장의 지시를 서울지검장이 이렇게까지 무시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주장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칼자루는 법무부 쪽에서 쥐고 있는 셈이니까 예. 앞으로 감찰을 통해서 윤 총장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의 감찰로 이어진다면요, 이 가뜩이나 고위직 인사로 수족이 잘린 윤 총장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때문에 이 대검 일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왜 최 비서관 기소를 미뤄왔는지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특검도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이번 인사를 앞두고 대검 핵심 간부들만이라도 유임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도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법무부 역시 뭐 이런 상황 예견했으니까 다 잘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정말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살아남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협지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